지금부터 2교시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 명만 얘기한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나랑 같이 뭘 배울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썼던 논설문 있죠. 지난 시간에 썼던 논설문을 오늘 직접 평가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쓴 논설문을 고쳐 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단어 시작할 때 여러분이 1학기에 썼던 논설문 평가했던 거 기억해요? 네. 네. 그 논설문 평가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논설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카운트 문제 몇 개 만들어 왔거든요. 같이 해결해 볼게요. 왜 이 글의 주장의 실천 가능성이 떨어져요? 우리는 뭐지?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세계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서. 자, 그러면 윤석이의 말대로 정답이 파란색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주장의 실천 가능성이 떨어진다? 발전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글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읽어보고 어느 부분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근거. 윤석이가 근거가 발전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또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고르는 거니까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 자,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답인가요? 맨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논설문을 평가하는 방법 한번 되새겨 봤는데 이제 논설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러면 이 다음 활동으로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논설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썼던 논설문으로 선생님이 1조부터 5조까지 나눠줬었죠. 네. 아니, 1조부터 네. 6조까지 나눴죠. 6조는 지금 네. 학교에 못 오는 친구들이니까. 네. 그 1조부터 5조까지 나누는 친구들이 각자 자기 줌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그 조별로 줌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평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선화 읽을 차례죠? 읽어요? 네. 요즘 인터넷이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사람, 여러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신도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설 사용을 자제하거나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린 아이들이 보고 따라 배우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간혹 욕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3학년
10명 중 7명가량이 일상적인 대화에도 욕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욕을 주로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무려 45%가 학교, 학원 등 친구들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둘째, 보는 사람의 기분이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선 많은 글이 있는 만큼 많은 욕설이 있습니다. 그 욕설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불쾌함이나 기분 나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계속 욕설과 악플을 다는 경우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듣는 사람이 있을 땐 모욕죄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 본인의 이미지가 나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욕설을 사용한 사람의 이미지가 무르니 불량해 보인다, 질 나빠 보인다, 격이 낮아 보인다 등의 좋지 않은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욕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점점 자신의 이미지만 깎아먹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욕설을 줄이거나 자제한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을 일도 없고 이미지를 깎아버리는 일도 없습니다. 서로 싸울 일도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문제 없으므로 그대로 적어놔도 돼.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묻는 거지. 왜 문제 없음이라고 생각했어? 적을 필요 없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면 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러면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 왜 실천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욕을 대부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욕설을 줄이는 게 우리들한테 힘들 것 같다는 거지. 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욕설을 줄이는 게 힘들 것 같다고 적어줘야지. 네. 우리 반 친구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휴대폰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럼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첫째, 휴대폰은 유일한 통신수단이다. 우리 반 친구들 중 휴대폰을 제외한 통신기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으므로 다른 사람, 지인, 친구, 가족 등과 통화를 할 수 없다. 둘째, 휴대폰 사용이 취미인 친구들이 있다. 자경초등학교 6학년 3반 김우진 인터뷰.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의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과 휴대폰 게임하기예요. 이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취미인 친구들이 있다. 셋째,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수업을 할 수 없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해서 휴대폰으로 화상회의, 화상 아침조회 등을 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캠을 사서 컴퓨터에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더러 돈이 최소 5만 원이 든다. 출처 네이버 쇼핑. 위의 이유들처럼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주변 지인과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을 뿐더러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은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 피드백 카드로 피드백을 했으면 다른 친구 거 피드백 카드로 피드백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준혁이는 다른 친구들의 평가 내용을 보고 아,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글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면 지금 같은 카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정이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카드 있지. 자료에 대한 네. 피드백 카드 3개 있죠. 이 3개의 피드백을 다른 친구들도 한 번씩 써봤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친구가 쓴 걸 보고 민정이가 와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면 그렇게 써보면 돼요. 네. 우리 반 친구 자료를 넣으라 했는데 안 넣었어요. 그럼 고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료를 넣어야겠죠. 화면에 보이는 저 뒤, 뒤쪽이 닮았어. 유성아. 유성아. 아, 자기 이름이야? 유성. 너 발표 화면에 보인 뒤가 너를 닮았어? 아, 왜 자꾸 주먹일 거야? 정신 못 차려. 아, 진짜. 여러분 활동 1번으로 다른 친구들의 논설문 평가하는 거 모두 잘해줬습니다. 아직 완성 못한 친구도 있어요. 아무래도 평가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힘들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활동 2로 넘어갈 겁니다. 활동 2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평가를 모두 끝낸 친구들은 이제 자기 글에 대한 평가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해줬는지 확인했죠. 그 확인한 내용 중에 지금 바로 고쳐서 내 논설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 논설문의 설득력을 높이고 싶은 부분을 고쳤을 겁니다. 자, 고쳤을 때는 지금 3교시 활동으로 올라와 있는 이 문서에서 자기 번호를 쓰고 난 고치고자 하는 내용, 아, 이게 자기 번호가 아니라 그거겠죠. 그 피드백 받은 번호, 몇 번이 나에게 피드백을 해줬는지, 그 다음 내가 그래서 내 글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 쓰고자 하는지 그걸 적고 고쳐 쓰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직 평가를 다 못 끝낸 친구들, 다른 글들을 읽고 다른 친구들의 글에 대해서 평가를 모두 못 끝낸 친구들은 다시 1번 활동으로 돌아가서 공유 문서에서 평가를 하세요. 단 이번엔 다른 친구들 거를 마음대로 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평가가 돼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한 평가를 보고 아, 내가 보고 있는 평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안 되겠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채팅으로든 마이크로든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그 친구를 도와주러 직접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다 마친 친구들은 고쳐쓰기로 넘어가고 평가를 못 끝낸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평가를 계속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 마이크 켜고 질문해주세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피드백 줄 건 다 했는데 네. 그러면은 완료를 표시해요? 그 제출 말하는 거죠? 네. 예, 그거 다 한 친구들은 완료로 표시로 자기 거에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쳐쓰기 해요? 네,
그 평가 모두 끝낸 친구들은 지금 고쳐 쓰기 시작해 주면 됩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녹화 중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고쳐 쓰기 해보라고. 쌤. 3교시 고쳐 쓰기. 쌤. 쌤, 네. 저 보기 전형으로 나온대요. 아 그거 어제도 알려줬잖아. 과제로 들어가면 된다고. 바로 템플릿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과제 누르기, 과제 열기로 밑에서, 그러니까 제출하기 위에 첨부 파일 있잖아. 그걸로 누르면은 보기 전용이 아니던데? 네. 자, 여기까지 해서 2교시 오늘 논설문을 평가하고 피드백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친구들의 글 평가해 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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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 알게 된 점이 뭐예요? 혹은 느낀 점 같은 거. 발표해 줄 사람 있으면 지금 손 들어 봐 주세요. 윤석이? 윤석이. 얘기해 주세요. 내 글에도 고칠 점이 많았다. 본인의 글에도 생각보다 고칠 점들이 많았었어요. 친구들의 피드백을 봤더니. 자, 네. 혹시 또 손 들어주세요. 자, 7번 태양이. 생각보다 친구들이 논설물에 피드백 할 것이 많았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의 글도 읽어보고 우리가 정해진 관점으로 평가해봤더니 고쳐야 될 점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이어서 뭘 할까요? 쳐쓰기. 예, 고쳐쓰기. 고쳐쓰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2교시 시간은 이대로 마치고 여러분 각자 화장실 혹은 뭐 물 같은 거 마시고 와서 2교시에 그대로 3교시에는 그대로 올라와 있던 글 고쳐쓰기 활동을 2교시에 하다 말았던 고쳐쓰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교시 국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